한국 관악기의 세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 관악기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대금, 피리, 태평소, 단소, 생황, 그리고 나발, 나각 등등을 살펴봤습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 관악기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떠올려 보면 소금, 퉁소, 훈, 지, 약, 적, 소 등등 또 다른 악기들도 더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다른 악기 중에 몇 가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대금과 마찬가지로 통일신라시대 삼죽의 하나로 꼽히던 악기입니다. 기억나시죠? 삼연삼죽, 세 가지 대표적인 현악기, 세 가지 대표적인 관악기. 대표적인 관악기는 사실 쉽습니다. 대금, 중금, 소금이었어요. 그 중에 한 악기가 바로 소금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선시대 당시에도 그리 활발히 연주되던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연산군 이후의 문헌에는 이 소금이란 단어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소금의 생김새는 중국 악기인 당적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당악계통의 연주를 위해서라도 당적이 오히려 소금보다 많이 활용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듯이 소금은 사라질 뻔한 악기였지만 1956년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에서 기존의 당적에 구멍을 추가해서 교육용으로 재탄생하여 만든 악기가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소금은 삼국시대 이후 연주되어 온 삼죽의 하나인 소금과는 이름이 동일할 뿐이지 그게 같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20세기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는 것은 당적인데요. 그 당적과도 또 다른 악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금의 재료는 대금과 마찬가지로 대나무 중에서도 쌍골죽을 선호합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대나무 양쪽에 이렇게 골이 파져 있는 강도가 조금 더 좋은 그런 대나무입니다. 이 길이는 약 40에서 50cm 정도 되고요. 관대의 외경은 약 4cm 정도 내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소금은 지공이 6개짜리가 일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 7개짜리도 있는데요. 지공의 개수는 연주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대금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작을 위해 있었던 칠성공이라는 게 있죠. 맨 아래 덧붙여진 그 구멍이 대금과 마찬가지로 칠성공이라고 하고 실제 연주에 사용되지 않고 음정을 맞추기 위한 제작상의 어떤 그 구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금의 머리 부분에는 취구, 당연히 바람을 불어넣는 그 취구가 있고요. 대금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 청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금에는 청이 있었는데 소금에는 청이 없는 거죠. 따라서 매우 맑고 투명한 음이 그 음색이 특징입니다. 길이가 짧은 만큼 또 높은 음역대를 보유했기 때문에 합주 시에는 대금보다 한 옥타브 위의 음을 보통 연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연 연주자를 통해서 소금 연주의 이모저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대금과 똑같이 45도 아래 방향을 보면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 자세는 짧은 만큼 어깨에 직접 대지는 않고 방향만 맞춰서 대게 됩니다. 팔의 높이는 45도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을 향하게 되며 오른팔도 동일하게 45도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선 처리는 대금과 동일하게 45도 방향 앞쪽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소금의 호흡법은 대금과 마찬가지로 복식 호흡을 사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길이가 짧은 만큼 대금보다는 더 적은 양의 김이 들겠지만 길게 연주해야 되는 특성상 복식 호흡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입술의 모양은 대금보다는 작은 취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을 대금보다 좀 더 모아서 내는 방식으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소금도 대금과 마찬가지로 6개의 지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3개는 왼손으로 막으면 되며 오른손으로 나머지 밑에 3개의 구멍을 막아주시면 됩니다. 대금과 똑같이 저음역, 중음역, 고음역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저음역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음역대입니다. 고음역대입니다. 네, 소금은 대금과 이루어지는 구성음은 같지만 길이가 짧은 만큼 대금보다 더 옥타브의 음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금이 내지 못하는 고음역대를 소금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어서 소금 연주, 악곡으로 연주할 때는 어떤지 그 예시 영상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에 이어서 이번엔 퉁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퉁소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고려사의 당악기 계통의 악기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종묘제례, 종묘의 제향에 편성되기도 했는데요. 아악기, 당악기, 향악기, 당연히 편성되어 있는 거에 퉁소가 함께 편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퉁소는 이미 향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음악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당악이나 아악계통에는 이 퉁소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민속음악의 악기로 연주되고 있습니다. 민속음악에 연주되는 퉁소는 속칭 퉁해라고도 불리는데요. 함경도 지방의 민요나 북청사자 노름의 반주음악으로 연주됩니다. 고려사에 등장한 퉁소에는 청공이 없었지만 조선시대를 거치고 또 변화를 거쳐서 오늘날 퉁소에는 청공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음색은 대금의 음색과 매우 비슷하고요. 또 실제 크기도 비슷합니다. 다만 대금은 가로로 부는 횡취 계열이라면 퉁소는 종취 계열입니다. 또한 대금이 별도의 취구가 있었죠. 그런데 퉁소의 취구는 단소와 같이 맨 꼭대기에 이렇게 반달형 모양으로 파져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19세기 후반에는 퉁소를 가지고 나나니가락, 신하위, 봉장취 같은 기악곡을 연주했고 20세기 이후에는 박종기, 전추선, 정혜시, 송천근, 편재준, 유동초 등과 같은 명인이 퉁소 연주자로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퉁소는 지공이 5개에 뒷구멍이 하나 있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민간과 궁중의 차이가 다르고 또 연주자마다도 그 악기를 갖고 있는 게 차이가 있어서 무엇이 표준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연주할 때는 혀를 사용해 장식음을 연주하거나 고개를 격렬하게 흔들며 농음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대금 연주와는 확연하게 차이나는 연주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연자를 통해서 퉁소 연주의 이모저모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퉁소는 단소와 같이 세로로 부는 형태의 악기이고요. 취구, 청공, 지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소와 마찬가지로 후면에도 지공이 있습니다. 뒷부분은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막아주며 앞부분은 검지와 무명지를 통해 막아주고 오른손도 동일하게 막아주게 됩니다. 연주 자세는 앞으로 향해 악기가 45도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으며 양팔은 주먹 1개가 들어갈 정도로 가볍게 벌려주시고 호흡은 대금, 소금, 단소 모두 동일하게 복식 호흡을 사용하면 됩니다. 퉁소에 저음역대와 중음역대가 있는데 먼저 저음역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음역대입니다. 퉁소는 단소와 마찬가지로 세로로 부는 형태의 악기입니다. 입술 모양을 단소와 비슷하게 하되 단소보다 악기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입술의 모양은 미소를 띤 형태는 유지하지만 조금 더 넓은 형태로 김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퉁소 연주, 실제 연주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시연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훈, 지, 약, 적, 소, 다소 생소한 악기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훈, 지, 약, 적, 소 이상의 5악기는 당악 또는 향악 계통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아악 계통의 음악에만 사용되는 악기입니다. 그 중에 훈은 흙으로 만든 도자기류 악기입니다. 형태는 항아리를 엎어놓은 모양인데요. 그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한 주먹만 합니다. 그래서 이 주먹만한 악기를 양손으로 감싸고 뚫려있는 지공을 손가락으로 열거나 막아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기의 상단에 취구가 있는데요. 이 취구에 입술을 대고 연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 얇게 입술을 피고요. 특히 아랫입술을 약간 입 안쪽 방향으로 이렇게 말아서 연주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윗입술이 나와서 취구에 이 고른 입김이 들어가도록 연주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주 소리는 훅 하고 아주 곱게 나겠지만 실제로 연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악기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훈을 연주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시 앉는 자세는 가부좌를 틀어서 앉고, 또한 악기의 파지법에는 왼손은 악기의 왼쪽 지공을 막아주시고 오른손은 후면과 전면에 있는 악기의 지공을 막아주셔서 악기를 감싸는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입술 모양은 일자 모양 형태를 유지하여 취구에 대고 이 안에 있는 취구 구멍에 바람을 불어 공명을 일으켜서 연주하는 방식으로 연주됩니다. 또한 시선은 45도 아래를 위치하여 연주합니다. 훈 연주 시 호흡법에는 세게 불면 거친 소리가 나게 되고 약하게 불면 소리가 나지 않으므로 공명점을 찾아서 연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연주법입니다. 또한 매우 소리 내기가 어렵습니다. 훈의 지공은 6개가 존재하며 전통 훈에서는 일반 게으름이 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그에 근사하게 소리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라는 악기는 대나무로 만든 악기입니다. 음역은 소금보다 높고 음색은 매우 맑습니다. 백제시대부터 이 악기가 사용되었지만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향악 기록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려 때 대성악이 들어올 때 함께 들어왔는데요. 그 이후 오늘날까지 아악에 편성되어 연주되고 있습니다. 지는 대금과 같이 가로로 부는데 그 길이가 약 30cm 정도로 짧은 편입니다. 밀랍으로 일부러 그 취구를 높이 이렇게 높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곳에 단소와 같이 반달형의 취구를 덧붙여 놓습니다. 또한 보통의 관악기는 속이 빈 형태를 취하는 데 비해서 지는 악기의 맨 아랫부분이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열십자 모양으로 뚫어서 연주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약은 글자에서 볼 수 있듯이 세 개의 구멍으로 모든 소리를 화하게, 조화롭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상징성 때문에 종묘제례악의 문무를 출 때에도 왼손에 약을 들고 춥니다. 단소와 비슷하게 생겼고요. 취구 역시도 상단 끝에 반달 모양으로 파여 있습니다. 한편 적이라는 게 있는데 적은 종묘제례악 문무에서 그 춤추는 무원들이 오른손으로 들고 춥니다. 적은 동, 양, 예와 같은 개념을 의미를 하고요. 약은 상대적인 개념인 정, 악 등을 의미합니다. 적에는 앞구멍이 5개, 뒷구멍이 1개, 총 6개의 지공이 있습니다. 소는 16개의 관을 일렬로 배치해 하나의 틀에 끼워 놓은 악기입니다. 그 틀을 가라고 합니다. 중국의 기록인 주례에 보면 소의 역사를 순임금 시기 때 출현한 악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고구려 시기의 기록에 이름이 보이지만 자취를 감추다가 송나라의 그 휘종이 보내준 대성악, 아악의 수입이죠. 그 편성에 등장을 합니다. 이후 아악에서만 사용된 악기, 그 악기가 바로 소입니다. 소는 관의 배열에 따라서 봉소와 배소로 나뉘게 되는데요. 봉소는 이 틀거리의 모양이 봉황처럼 생긴 거에서 유래하고요. 배소는 여러 개의 관이 일렬로 쭉 나열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는 악기 양쪽 끝을 양손으로 잡고 아랫입술을 각 관에 취구에 대고 김을 불어 연주합니다. 후후후후후 이렇게 되는 악기입니다. 마치 오늘날 그 남미 계통에서 배소와 같은 악기들이 많이 연주되고 있죠. 이 악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오늘날 아악에서만 연주되고 있습니다. 지, 약, 적, 소 이와 같은 악기들은 연주 상황이 종묘제례악 또는 문묘제례악과 같이 의식음악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주를 영상으로 보기보다는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관악기의 세계, 이 시간을 통해서 대금, 피리, 태평소, 단소, 생황, 나발, 나각 등과 같은 우리나라 관악기에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소금, 퉁소, 훈, 지, 약, 적, 소 등과 같이 자주 사용되진 않지만 음악 연주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기타 관악기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악기의 역사가 각각 다르고 음악에 따른 용도도 다릅니다. 또 어떤 악기는 전승이 끊어졌다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의외로 역사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우리 악기가 각각의 음악 안에서 꾸준히 연주되고 그 풍성한 종류가 보존된다는 점이 무엇보다 신기하고도
감사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한국 관악기의 세계, 그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관악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